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롱지입니다.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출장을 와 있고요. 어제 월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 4박 5일 있다가 런던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. 제가 이제 드디어 만 7년 반, 8년 차 만에 영국 생활 시작한 지 그러니까 7년 반이 됐는데 드디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어서 요즘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뭔가 기념적인 순간을 맞이하야 왜 저랑 제 남편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게 됐는지, 왜 한국을 떠났는지라는 말이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. 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. 일단 저희가 탈한국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평범한 인서울 대학에 가서 남들이 다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대기업 사내 부부로 결혼을 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정답이 있다면 되게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조금씩 이제,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. 한국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좀 느꼈던 강력한 계기가 있어요. 되게 사소한 건데, 이제 직장 선배들이랑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많이들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.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선배님들,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배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사교육 관련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무슨 종이접기 과외를 받고 줄넘기 학원이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. 제가 지방에서 자랐고, 저는 사교육이라는 거를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. 어쩌면 받지를 못했던 걸 수도 있고, 지방이라는 그 지역적 물리적인 특성과 한계 때문에. 어쨌든 저는 학창 시절 동안 뭐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, 딱 사교육이라 하면 중학교 1,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나? 제가 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학원도 사실 뭐 공부를 하러 다녔다기보다는 애들이랑 같이 놀러 다녔던 그런 종합학원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제 인생에서 이렇다 할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선배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선배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이어나간다면 저게 10년 후에 내 모습이겠구나.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종이접기 과외를 받고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닐지 말지를 고민하고 물론 내가 저런 걸 내 아이한테 시키고 싶지 않더라도 저는 되게 귀가 얇은 사람이고 주변에 되게 잘 휘둘리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이들이 하고 있는 걸 내 자식에게 안 시킬 수 있을까?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. 나는 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? 이게 되게 커다란 그 이민을 결정한 되게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한국은 되게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삶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답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정답이라는 건 오답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을 패배자로 받아들이는 시선? 그런 것들이 결국 한국의 저출산을 야기하게 한 되게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정답에 가까운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그 사이클 안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기를 그냥 포기한 거죠.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지금 전혀 없고요. 지금 영국에서의 삶을 한국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자면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베리에이션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자세, 문화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,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영국에 와서 더더욱 깨닫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워낙 뭐 인종도 다양하고 계급도 뭐 귀족부터 이민자, 노동자 계급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스트릿 하나만 두고 다 이렇게 섞여 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각각의
다름을 존중해줘요. 물론 제가 영국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국가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? 그게 정말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한국은 그게 지난 몇십 년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미 돌이키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비관적으로 들리고 어떻게 보면 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더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다 차치하고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제 아이도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기를 바라거든요. 결국은 한국도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문화 사회가 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지금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어느 시점에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노동력 빌려야지만 나라가 굴러갈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점을 계기로 되게 많은 게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부드러운 되게 스무스한 트랜지션은 아닐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워낙 한국이 단일 문화고 저는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이 영국에서의 인종차별보다도 훨씬 심하고 악질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면은 결국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기대되기도 해요. 물론 정책적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근간이 되는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서 제 아이의 세대가 되면은 한국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부터 부모님 시대부터 저희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세대 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너무나 많은 문화 차이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앞날이 암담해 보이고 미래가 암울해 보이더라도 또 모르겠어요. 앞으로 30년 후에, 40년 후에 또 어떻게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나라가 달라져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그 정해져 있는 정답을 향해 달리는 그 트랙 위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민을 택했고 지금 이민이라는 목표를 거의 다 완수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 취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뭐 저랑 비슷한 분도 있겠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해외에 나와 살더라도 어떻게 한국이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될지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지 영국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뭐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서 해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들어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, 네. 제 짧은 생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국 이야기 아니면 또 흥미로운 영국 이야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. 취업이 됐든 아니면 그냥 영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생활 이야기가 됐든 계속 허심탄회하게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